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신중권 씨가 또 추미애를 향한 아주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페이스북을 거의 하루에 몇 개씩 쓰지 않습니까? 거의 이쯤 되면은 페이스북 뭐 작가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렇지만은 이 발언 하나하나가 매우 시원합니다. 좌파 논객이라고 해서 그동안 참 여러 생각이 많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센 면이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추미애가 어쨌든 공소장 비공개 조치를 내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발언이 굉장히 세요. 추미애 씨가 살짝 다른 욕심이 생겼나 봐요. 추다르크라 억지로 띄워주니까 잠시 주제 파악 기능에 장애가 생긴 모양이다.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못하네. 주제 파악 기능에 장애가 생겼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너무 날뛴다는 거죠. 택도 없는 소리다. 그 설사 친문의 비리를 그렇게 덮는데 공을 세운들, 설마 그들이 그 노무현 탄핵의 주범한테 조국이 흘린 바통 넘겨주겠냐? 라는 것이죠. 꿈을 너무 야무지게 꿨어요. 물론 그 꿈이라 봐야 결국 청와대에 누가 넣어준 헛바람이겠지만 대내비인가 봐요. 밖에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추미애가 어쨌든 거의 칼춤을 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하면은 뭐 알아줄 것 같은데 추미애 당신 옛날에 노무현 탄핵할 때 그날이 폈잖아. 그래서 삼보일배까지 했잖아. 근데 이제 와가지고 칼춤 쳐준다고 너 알아줄 것 같아? 이런 진중권의 어떤 날선 지적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추미애가 굉장히 벼르고 있죠.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 공소장이 어떻게 드러난 건지 경위를 파악하겠다라고 해서 경고장을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적도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미련한 추미애라고 한 건데요. 참 미련해. 남들 밥 먹을 때 혼자 모이를 잡섰나? 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남들을 밥을 꼬박꼬박 먹을 때 혼자서 닭마냥 모이를 짝짝짝짝 먹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닭에 비유한 건데 미련하다. 머리가 나쁘다. 닭대가리.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를 닭에 비유한 거예요. 남들 삼시세끼 밥 먹을 때 너는 모이 먹었냐? 공소장은 공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소장이다. 자신이 미련한 책임을 왜 남한테 지우냐? 본인이 미련하게 공소장 비공개라는 이상한 조치를 취해놓고 왜 이거를 왜 너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냐? 야, 이 미련한 인간아! 라고 이제 진중권이 또 깠던 것이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제가 이제 이 진중권의 페이스북을 좀 뒤져보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게 많더라고요. 이 진중권이 또 문파 퇴치 운동에 열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문슬람들에 대해서 문천지교 신도들이란 말까지 하면서 지금 문파들을 아주 강하게 지탄하고 있는데요. 이 메시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당당하게 발언하세요. 문파들이 욕을 해도 참으십시오. 사실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저들이 거짓말을 해대면서 욕질을 하는 겁니다. 거짓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진실입니다. 오직 사실에 입각해서 하고 싶은 얘기 하십시오. 진실은 말솜씨 도움 안 받아도 그 자체로 강합니다. 분위기에 위축되지 마세요. 다중의 위력에 굴복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는 이게 이름만 지으면요 어디 우리 애국 진영에 있는 분이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좌파 농객이라고 불리는 진중권 씨가 있다는 게 너무 흥미로운 거죠. 저들이 아무리 거짓말을 많이 해도 또 그 거짓말을 아무리 그렇다하게 해도 그 거짓 영원히 유지 못합니다. 그래서 못한다.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 담대함을, 또 담대함을, 항상 담대함을, 이런 이제 메시지를 마무리했고요. 지금 SBS 보도를 통해서 이 검찰이 녹취를 확보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말 했어요. 빼박 켄트. 네, 빼박 켄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요. 켄트가 할 수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빼도 박도 못한다를 요즘 용어로 이제 빼박 켄트라고들 하는데 야, 녹취 파일 나왔다고?
빼박 켄트네. 빼도 박도 끝났네. 못하겠네. 끝났어. 문재인 끝났어. 문재인 끝났어. 이 정권이 얼마나 악질이냐면 추미애가 욕먹을 수뿐이 없는 게 이 공소장 관련해서도 그래요.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가 공소장 보고 탄핵하자고 한 사람이 어떻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공소장은 비공개로 하려고 합니까? 예, 이건 진짜 추미애가요 욕먹어도 참여연대도 그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쵸.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지금 예? 궁지에 몰렸어요. 국민한테 욕먹고 좌파들한테도 욕먹고. 그러니까 추미애를 저희가 장난삼아 농담삼아 애국보수라고 한 말이 있어요. 이 사람 사고 친다니까요. 진짜 사고 쳤어요 지금. 예, 소식 전합니다. 그 옛날에 적폐청산한다 뭐 한다 할 때는 국회의원으로서 그 공소장 다 보면서 그걸로 씹어댈 때는 언제고 이제야 가지고는 공소장 공개하면은 뭐 사생활이 침해된다 이런 말 하니까 지금 욕먹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법조계의 따가운 시선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지적합니다. 이런 경우가 없었다. 국회가 법무부에다가 공소장을 요구했는데 이걸 비공개 결정 내린 경우는 사상 처음이다. 이번 사례가 처음이었다는 거죠. 참고로 이 추미애도 사실 정치적인 각오를 한 거예요. 뭐 법적인 각오도 포함한 거죠. 법무부 참모들도 만류했다고 합니다. 법무부 참모들도 그런 전례가 없다. 이거는 위험하다. 그런 조치는 위험하다 했을 때 내가 책임지겠다. 아 걱정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뭐 책임져요. 오늘 보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만나고 갔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인 건데요. 왜 비공개하냐?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들먹였는데 검사 출신 변호사가 따끔한 지적을 했네요. 아니 왜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인권보호제도는 하필이면은 시기도 미묘하게 자기 편 수사받을 때 왜 처음 시행되는 거냐? 그동안 적폐청산한다 뭐 한다 할 때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이걸 시행하는 거지? 조국 소환 앞두고 포토라인 없애더니 그동안 한 번도 없던 공소장 비공개도 결정했다. 그래가지고 그 지난날 조국이 자기가 장관으로 가가지고 포토라인을 없애버려가지고 그 첫 수혜자가 또 조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조치를 취하니까 국민들의 시선이 따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 조치가 사실상 문재인 정권 핵심을 지키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온 거고요. 지금 언론을 향한 경고도 그동안 해왔는데요. 지금은 물러났습니다마는 고민정 그 대변인 당시에 하명 수사와 관련된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 이런 말 했죠.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명심해. 다시 말해서 너네 조국이든 유재수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거 너네 말 함부로 하는 거 금지되어 있는 거 알지? 너네 언론 보도 똑바로 해라? 라고 대놓고 청와대가 경고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 거죠. 자기 편 맞기에 지금 급급한 그런 상황인 건데 이 문재인 정권 과거에 어떤 행동 보였는지 한번 볼까요? 2018년 12월 당시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는 모습입니다. 네. 심지어 이제 자진 출석했거든요. 끌려나온 게 아니라 본인이 수고하셨어. 직접 출석했어요. 영장 심사 받으러. 근데 이때 어떤 모습 보였습니까? 수갑을 차은 상태로 호송을 시켰어요. 당시 이거가 관련해서 이거 모욕 주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자, 실제로 대검찰청 예규에는 도주의 우려가 없는 한 수갑 채우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고 본인이 직접 자진 출석까지 했던 상황인 건데 이런 식으로 수갑을 채웠다. 그야말로 진짜 자기들과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우 냉정하고 매우 잔인하게 행동하면서 자기 편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관대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구역질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김경수, 안희정 당시에 수갑 안 찼고요. 또 가장 최근에 조국 역시도 수갑 안 차고 정경심도 영장실질심사 받을 때는 수갑 안 찼습니다. 이런 행동들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어떻습니까? 재판 선고를 생중계했어요. 심지어 그 두 분은 재판 선고 생중계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네. 생중계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다라고 했는데 법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라고 했냐?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 너희들이 원치 않는 것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생중계해야 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인권이 어떻다? 라고 말하는 이 정권. 근데 여기에 대한 지적 또 진중권 씨가 했네요. 보셨죠?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친문 실세들의 부패할 자유, 친문 실세가 떵떵거리고 법의 망을 피할 자유를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부터 철폐시켜버렸다. 아마 다음에는 취재를 통해서 어렵게 내용을 보도한 기자들을 처벌하려 할 테고 또
그 과정에서 정보원 색출한다면서 네. M1 검사들도 들볶는 날이 올 거다. 어. 그리고 포악한 문천지교 신도들은 알아서 언론사들을 총공격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 때도 없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진중권 씨도 이런 말 하네요. 박근혜 정권 때도 없던 일이 벌어졌다. 이로써 문재인 각하의 공약은 이루어졌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뭐 그동안 적폐청산이다 뭐 할 때는 맨날 국민 알 권리, 뭐 공공의 이익 이런 얘기하다가 이제 문재인 정권 핵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문재인이 수사받는 상황 오겠죠? 그 상황이 임박하니까 이제는 뭐 사생활, 명예 이런 말을 들먹이는 법무부, 정부, 당 그리고 정치권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나라를 만들어 버렸네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분명히 심판해야 되겠죠.